민간인 출입은 금지입니다. 나가주십시오. 여성은 말없이 코트를 살짝 젖힌다. 그 순간 번쩍이는 쓰리스타 계급장이 드러납니다. 누구 허락받고 부대 통제선을 넘습니까? 떨리는 목소리의 박중령에게 차갑게 대답합니다. 내가 허락이다. 오늘은 육군훈련소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아자아자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한 육군훈련소, 이른 아침 훈련장에 병사들의 구령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건 박중령의 고함 소리였죠. 이 멍청한 놈들아. 제대로 못하면 오늘 밤 셉니다. 박중령은 4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위적인 목소리로 훈련병들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기분이 더욱 나빠 보였어요. 어제 국방부에서 온 공문 때문이었죠. 예고 없는 기습 점검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중령님, 저기 정문 쪽에서 뭔가 소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부관이 다급하게 뛰어와 보고했습니다. 박중령은 짜증스럽게 고개를 돌렸죠. 정문 앞에는 검정 정장에 선글라스를 쓴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경계병이 그녀를 막고 서 있었죠. 죄송합니다만 민간인 출입은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경계병의 말에 여성은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경계병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이것은 바로 그때 박중령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는 여성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죠. 여기가 어디인 줄 아시고 함부로 들어오려 하십니까? 민간인 출입은 금지입니다. 나가주십시오. 여성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천천히 코트 단추를 풀기 시작했죠. 박중령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기는 놀이터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성이 코트를 살짝 젖히는 순간 박중령의 말이 뚝 끊어졌습니다. 코트 안쪽 정장 깃에서 번쩍이는 쓰리스타 계급장이 드러났거든요. 누구 허락받고 부대 통제선을 넘습니까? 박중령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은 그제야 선글라스를 벗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죠. 내가 허락이다. 서지훈, 55살의 예비역 육군 중장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죠. 주변에 있던 병사들과 간부들이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훈련소에 중장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저는 이 부대 지휘관 박중령입니다. 박중령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경례를 했지만 서지훈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죠. 훈련병들 상태를 점검하러 왔습니다. 안내해 주십시오. 하지만 사전 협의가. 협의? 서지훈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내가 여기 온 이유를 모르시는군요. 알아서 안내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돌아다니든지 선택하세요. 박중령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여자가, 그것도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여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서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훈련소는 여자의 자리가 아닙니다. 박중령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지훈은 오히려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더욱 섬뜩했죠.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훈련병들을 가르치고 있다니 더욱 철저히 점검해야겠네요. 서지훈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훈련소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박중령은 뒤따라가며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녀는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훈련장에서는 여전히 혹독한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지훈이 나타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훈련병들은 궁금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고 간부들은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속하세요. 서지훈이 간단히 말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존재감이 너무나 강렬했거든요. 서지훈이 훈련소에 나타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훈련장 곳곳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박중령은 그런 그녀의 뒤를 바짝 따라다니면서 계속 해명을 늘어놓았죠. 저희 부대는 항상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훈련병들의 만족도도 높고요. 하지만 서지훈의 눈에는 다른 것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훈련병들의 움츠러든 어깨, 간부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곳곳에서 느껴지는 긴장감까지요. 지휘 통제실로 가시죠. 서지훈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박중령은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앞장섰어요. 지휘 통제실에는 이미 주요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지훈이 들어서자 모두들 벌떡 일어나 경례를 했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경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앉으십시오. 서지훈이 말하자 모두들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박중령은 가장 상석에 앉으려 했지만 서지훈이 먼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잠깐만요. 박중령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예비역이면 민간인 아닙니까? 아무리 계급이 높으셨다고 해도 지금은 기습 점검이라니 그건 월권입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간부들은 박중령의 돌발 행동에 당황했어요. 하지만 서지훈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월권이라고 하셨나요? 서지훈이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어요. 내가 점검 나온 이유, 이 보고서에 다 있습니다. 파일이 탁자 위에 놓이자 박중령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서지훈은 계속해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숨긴 진실도요. 첫 번째 서류는 훈련병 혹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법정 훈련 시간을 초과한 기록들, 휴식 시간 단축 내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건 어디서? 박중령이 말을 더듬었지만 서지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꺼낸 건 사진들이었어요. 인권 침해 현장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훈련병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습, 벌을 서고 있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명백히 가혹행위로 보이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무단징벌 훈련 기록이고요. 세 번째 서류 뭉치가 탁자 위에 떨어졌습니다. 박중령은 이제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누가 이런 거짓 자료를 거짓이라고 하십니까? 서지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녹음기 하나를 꺼냈어요. 그럼 이것도 거짓인가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분명히 박중령의 것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원래 약해. 군대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훈련병들이 말 안 들으면 밤새워서라도 굴복시켜야 해. 회의실 안에 다른 간부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중령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이건 맥락이 다르고. 맥락이요? 서지훈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거대해 보였어요. 당신은 지금 계급으로 나를 찍어 누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급이 사람을 짓밟을 권리를 주는 건 아니에요. 박중령이 입을 열려 했지만 서지훈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계급장을 보여주러 온 게 아닙니다. 진실을 보러 왔어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명의 훈련병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이승우였어요. 22살의 정의감 있는 청년이었죠. 죄송합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박중령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누가 들어오라고 했어? 하지만 서지윤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이승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밤에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훈련소 내부에는 이미 기습 점검 나온 여자 장군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승우처럼 용기를 낸 훈련병들이 하나둘씩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서지윤은 조용히 이승우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자신이 몸담았던 군대가, 자신이 사랑했던 이 조직이 이렇게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거든요. 고맙습니다. 서지윤이 이승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간부들도 숙연해졌어요. 박중령만이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이승우의 증언이 끝난 후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서지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야외 훈련장에서는 여전히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훈련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지윤의 말에 박중령이 벌떡 일어났어요. 안 됩니다. 지금은 실탄 사격 훈련 중입니다. 위험해요. 하지만 서지윤은 이미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중령은 급히 뒤따라가며 계속 만류했죠. 정말 위험합니다. 민간인이 함부로. 민간인이라고 또 하시는군요. 서지윤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야외 훈련장에 도착하자 훈련병들이 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몇몇 훈련병들의 얼굴에는 멍자국이 있었고 어떤 이는 다리를 절고 있었거든요. 서지윤이 예고 없이 대열 앞에 나타나자 현장을 지휘하던 소령이 당황했습니다. 박중령이 재빨리 그 앞을 막아섰어요. 훈련 통제 구역입니다. 나가십시오. 박중령의 목소리에는 이제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지윤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훈련병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마이크를 집어들었어요. 잠깐. 박중령이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서지윤은 이미 스위치를 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훈련병 여러분. 모든 훈련병들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지윤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나는 이 부대의 계급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이 되러 왔습니다. 박중령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서지윤은 멈추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지휘관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했는지 나는 보러 왔습니다. 훈련병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놀란 표정을, 어떤 이는 희망에 찬 눈빛을 보였어요. 그만하십시오. 박중령이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서지윤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군대가 뭔지나 알고 있습니까? 군대가 뭐냐고요? 서지윤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박중령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건 사람이에요. 계급이 아니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훈련병들의 눈빛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 다른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이 나라의 아들입니다. 서지윤이 훈련병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위에 군림할 수 없어요. 계급도 권력도 아무도요. 이승우가 대열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본 다른 훈련병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중령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는 서지윤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이미 전역했어요. 여기서 나가. 하지만 서지윤은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박중령과 서지윤의 체격 차이가 분명해졌어요. 박중령이 훨씬 컸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지윤이 더 커 보였습니다. 이 부대는 계급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서지윤의 말에 훈련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들렸어요. 그 순간 훈련병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긴장이 아닌 다른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존경이었어요. 진정한 군인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에 대한 존경이었죠. 여러분이 받아야 할 것은 명령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서지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훈련병들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박중령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주변의 간부들도 모두 서지윤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았거든요. 훈련을 계속하십시오. 서지윤이 현장 지휘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간부들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고 훈련병들의 자세도 당당해졌습니다. 서지윤은 훈련장을 떠나며 박중령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중령. 서지윤이 박중령을 불렀습니다. 군인은 명령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존경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박중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먹만 더욱 세게 쥘 뿐이었어요. 훈련소 전체에는 이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서지윤이라는 한 여성이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훈련장에서의 일이 있은 후 서지윤은 홀로 부대 뒤편의 작은 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녀는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문득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60세의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원사였죠. 참모님. 최원사가 반가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지윤은 그제야 미소를 지었어요. 최원사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최원사는 서지윤의 예전 부관이었습니다. 지금은 국방감찰이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는 서지윤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전하시군요. 예전과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이제 민간인인데요. 서지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최원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군복을 벗어도 군인은 군인입니다. 특히 참모님 같은 분은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원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국방감찰위에서 연락이 왔을 때 참모님을 떠올렸습니다. 이 일은 참모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필 저를요? 서지윤이 물었습니다. 최원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누군가 당신을 기억했고 당신을 원했습니다. 이 부대를 바꿔야 한다고요. 서지윤의 마음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25살 여군 일기로 입대했던 그때의 일들이요. 그때도 지금과 비슷했어요. 남자들만의 세상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받았던 차별들. 화장실도 제대로 없던 시절, 그녀는 매번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야 했습니다. 훈련 중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하겠다고? 금방 포기할 텐데 왜 받아들였을까? 동료들의 시선은 차가웠고 상관들의 태도는 더욱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서지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 시절 유일하게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이 바로 최원사였어요. 당시에는 하사관이었지만
언제나 공정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참모님, 그때 기억나세요? 최 원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첫 야외 훈련 때 참모님이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서지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최 원사는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군대가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예요. 바로 오늘 서지윤이 훈련병들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죠.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최 원사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최 원사님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요. 두 사람이 추억에 잠겨 있을 때 서지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서지윤 씨죠? 기자입니다. 서지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최 원사도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훈련소 기습 점검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특히 과거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요. 뭐라고요? 서지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기자는 계속 말했어요. 몇 년 전 무기 도입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으셨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서지윤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른 번호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다른 언론사군요. 최 원사가 침울하게 말했습니다. 시작되었네요. 박중령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지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중령이 언론에 정보를 흘리며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요. 참모님 괜찮으세요? 최 원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지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몸담았던 조직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군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슬펐거든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서지윤이 최 원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지금 이 시점에 저를 불렀을까요? 최 원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다른 부대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하지만 내부에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외부의 힘이 필요했어요. 그것도 아무나가 아니라 정말 군대를 사랑하고 군인을 아끼는 사람의 힘이요. 서지윤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이제 늙었는데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최 원사의 말에 서지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에는 첫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최 원사님, 예, 참모님, 이 일이 끝나면 정말 끝날까요? 최 원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끝날 거예요. 참모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서지윤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정말로 시작해 볼까요? 다음 날 아침 서지윤은 숙소로 사용하고 있던 부대 인근 모텔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주차장으로 나가던 그녀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자신의 차 밑에서 이상한 물건이 보였거든요. 서지윤은 조심스럽게 몸을 낮춰 확인했습니다. 작고 검은 장치가 차량 하부에 붙어 있었어요. 추적기. 서지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동선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녀는 즉시 최 원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 원사님,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누군가 제 차에 추적기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서지윤이 말을 멈췄습니다. 휴대폰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거든요. 모두 언론사에서 온 것들이었어요. 뉴스 보셨어요? 최 원사의 목소리가 침울해졌습니다. 서지윤은 급히 인터넷을 확인했어요.
메인 포털 사이트에 자신의 이름이 큼지막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전직 여군 중장, 무기 도입 과정서, 수억 원 수수 의혹. 서지훈 전 중장, 특정 업체와 유착관계 정황 포착.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모두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추측성 기사들이었지만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서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당할 줄은 예상했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충격이 컸어요.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는 번호였어요. 어머니, 지훈아, 뉴스 봤다. 괜찮니? 어머니 이연주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8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였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거짓말이니까요. 그래도 너무 힘들면 그만둬도 돼. 이제 충분히 했잖니. 서지훈은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깊은 걱정을 느꼈습니다. 6.25 전쟁에서 남편을 잃고 혼자 딸을 키워낸 어머니였죠. 그런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걱정이 크다는 뜻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정말로요. 전화를 끊은 후 서지훈은 차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박중령의 소행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증명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최 원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참모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나요? 무슨 일이죠?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요. 훈련소 앞 카페로 오세요. 서지훈은 추적기를 제거한 후 카페로 향했습니다. 최 원사는 이미 구석진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걸 보세요. 최 원사가 태블릿을 밀어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박중령이 어떤 남자와 통화하는 사진이 있었어요. 누구죠? 언론사 기자예요. 어젯밤에 찍힌 사진입니다. 서지훈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박중령이 봉투를 건네는 모습까지 포착되어 있었어요. 조직적 공작이었군요. 서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최 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있어요. 박중령이 몇몇 언론사에 동시에 같은 자료를 뿌렸어요. 참모님을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계획인 것 같아요. 서지훈은 오히려 냉정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었거든요. 증거는 확실한가요? 확실합니다. 국정감사위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 봐야겠네요. 서지훈이 찬찬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는 방어적으로 대응해 왔지만 이제는 공격적으로 나갈 때였어요. 최 원사님, 국방인권센터에 연락해 주세요. 국방인권센터요? 네. 제가 가진 모든 증거와 자료를 넘기겠어요. 그리고 이 추적기 건과 언론 조작 건까지 포함해서요. 최 원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역공을 펼치시는 거군요. 맞아요. 이제 숨어서 당할 이유가 없어요. 서지훈은 다시 한번 태블릿을 들여다봤습니다. 박중령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지금까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싸우는 상대는 중령 한 명이 아니에요. 군대 안에 남은 과거 그 자체입니다. 최 원사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네요. 아니요. 오히려 더 과감하게 가야 해요. 서지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최 원사님, 기자회견을 준비해 주세요. 기자회견이요? 네. 제가 직접 나서겠어요. 더 이상 뒤에 숨어 있을 수는 없어요. 최 원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서지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결의가 가득했어요. 최 원사님, 제가 지금까지 뭘 해왔는지 아시잖아요.
위험을 피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카페를 나서며 서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지만 그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군요. 기자회견을 준비하던 서지우는 문득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아침에 걱정스러워하던 목소리가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녀는 최 원사에게 잠시 시간을 달라고 하고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향했어요. 이연주 어머니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딸이 큰 집으로 이사하자고 해도 계속 거절하시는 분이었어요. 오랫동안 살던 곳을 떠나기 싫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초인종을 누르자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8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고 계셨어요. 왜 갑자기 뉴스 때문에 걱정되어서 온 거니? 어머니는 딸의 마음을 금세 알아채셨습니다. 서지우는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여전히 어린 딸이 되었어요. 어머니, 제가 하는 일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서지훈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끓여주셨어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해봐라. 서지훈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훈련소에서 본 것들, 박중령과의 갈등,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언론 공작까지 모든 것을요. 어머니는 말없이 듣고 계셨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실 뿐이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서워요. 서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엇이 무섭니까?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까 봐요. 명예도, 신뢰도 모든 것이요.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이 가득한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지훈아, 너는 왜 그토록 계급에 매달렸는지 아니?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서지훈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어릴 때를 생각해봐라.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했니? 서지훈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6.25 전쟁에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전쟁 미망인 가정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없는 아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항상 그런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당당해지고 싶어 했는지 엄마는 다 알고 있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군대에 들어간 것도 계급을 올리려고 그렇게 애쓴 것도 모두 그 때문이었잖니. 누구도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이야. 서지훈은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열등감과 상처가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내가 어릴 때 받지 못했던 존중, 그걸 군복에서 찾았던 거예요. 서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런데 이제는 알았잖니? 뭐려? 진짜 존중은 계급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야. 어머니의 말에 서지훈이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 응?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 일인가요? 어머니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오셨습니다. 이걸 봐라. 사진첩을 펼치자 젊은 군인의 사진이 나왔어요. 서지훈의 아버지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왜 군인이 되었는지 아니? 서지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어머니는 거의 하지 않으셨거든요. 나라를 지키고 싶어서가 아니었어. 사람을 지키고 싶어서였지. 어머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말했어. 군인은 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서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훈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바로 그거야.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일 말이야. 어머니가 딸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계급도 명예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서지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아버지와 닮아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젠 내 이름으로 살아라.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계급보다 오래 가는 건 진심이야. 서지윤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안아본 적이 없었는데 어머니는 생각보다 작고 여리셨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뭘? 이제 가서 할 일 해라.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집을 나서며 서지윤은 완전히 달라진 마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계급이나 명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원사였어요. 참모님, 기자회견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가겠습니다. 서지윤은 다시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신념으로 싸울 때였어요. 기자회견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서지윤이 나타나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의 대화 후 완전히 달라진 마음가짐 때문이었죠. 안녕하십니까? 서지윤입니다. 서지윤이 마이크 앞에 서자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어떤 폭탄 발언이 나올지 몰랐거든요. 먼저 지난 며칠간 저에 대해 나온 보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지윤이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모두 거짓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서지윤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조직적인 공작이라는 증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회견장 뒤쪽에서 소동이 일었습니다. 박중령이 나타난 거예요. 그는 기자들을 해치고 앞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잠깐만요. 박중령이 소리쳤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저 사람의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서지윤은 박중령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어요. 박중령님께서 직접 오셨군요. 좋습니다. 이제 정면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서지윤이 첫 번째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스크린에 사진이 나타났어요. 박중령이 기자와 만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3일 전 밤 10시에 촬영된 것입니다. 박중령이 언론사 기자에게 저에 대한 허위 정보가 담긴 자료를 넘겨주는 장면이죠. 박중령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지윤이 두 번째 자료를 공개했어요. 이번에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박중령의 육성입니다. 들어보시죠. 스피커에서 박중령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서지윤을 완전히 매장시켜야 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말이야. 하지만 증거가 없는데요? 증거는 만들어내면 돼. 언론이 우리 편이잖아.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박중령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박중령이 절규했지만 서지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증거입니다. 이번에는 훈련소 내부의 CCTV 영상이었어요. 박중령이 훈련병을 폭행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주에 촬영된 것입니다. 박중령이 훈련병에게 가한 폭행 장면이죠. 기자들이 일제히 박중령을 향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박중령은 이제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훈련소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입니다. 서지윤이 마지막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여러 명의 훈련병과 간부들이 얼굴을 가린 채 증언하는 영상이었어요. 박중령은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일상적으로 했습니다. 훈련병들에게 불법적인 징벌을 가했어요.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증언이 이어질수록 박중령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는 이제 반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박중령님, 서지훈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여자라서 예비역이라서 만만하게 본 거죠? 박중령이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잊으신 게 있어요. 나는 이 나라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나라의 군대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서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닌 슬픔 때문이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군대가 망가지고 있어요. 젊은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고요. 기자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서지훈의 진심이 전해져 왔거든요. 나는 군대의 거울입니다. 서지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군대의 잘못된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죠. 그리고 올바른 모습을 찾아가는 나침반이고요. 바로 그때 회견장 뒤쪽에서 국방부 관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박중령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박중령, 긴급 명령입니다. 즉시 직위정지 처분을 통보합니다. 박중령이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이럴 수는 없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었고 국방부도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서지훈은 박중령을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중령님, 군인의 명예는 계급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행동에서 나오는 거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서지훈은 홀로 회견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최원사가 다가와 말했어요. 끝났습니다, 참모님.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서지훈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죠. 기자회견이 있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국의 그 육군훈련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새로운 지휘관이 부임했고 훈련 방식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훈련병들의 표정이 밝아졌죠. 서지훈은 오늘도 그 훈련소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정식 자문관 자격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긴장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훈련장에서 한 청년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승우였어요. 그는 얼마 전 전역하고 국방인권위원회에 입사했습니다. 승우 씨, 일은 어때요? 서지훈이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이승우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보람 있어요. 선배님 덕분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았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훈련장을 걸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간부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훈련병들은 당당했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이승우가 말했습니다. 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많이요. 새로운 지휘관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 중령이었어요. 자문관님,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서지훈의 말에 중령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고맙다니요?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어서요. 정말 뿌듯해요. 중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자문관님 덕분에 진짜 군대가 뭔지 알게 되었어요. 점검을 마치고 서지훈과 이승우는 부대 밖 카페에 앉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이었어요. 선배님, 이승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이제는 그냥 선배라고 부를게요. 서지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장군님이라고 부르지 말고요. 왜요?
선배님은 계급이 아니라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서지윤이 깊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랬죠. 어머니와의 대화 이후 그녀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요. 나도 이제 계급이 아니라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멀리서 최원사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신문이 들려 있었어요. 참모님, 이거 보셨어요? 신문을 펼치자 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국방부 전국훈련소 인권 개선 방안 발표. 서지윤 전 중장주도 개혁 정군으로 확산. 서지윤이 기사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네. 다른 부대들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최원사가 말했습니다. 참모님이 던진 작은 돌멩이가 큰 파도를 만들었어요. 서지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훈련소가 보였어요. 이제는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최원사님, 네. 처음에 이 일을 제안하셨을 때 기억나세요? 물론이죠. 그때 확신이 있으셨어요? 최원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참모님이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왜요? 참모님은 늘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셨으니까요. 서지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서지윤은 일어서며 코트를 여몄습니다. 예전처럼 그 안에 계급장은 없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어요. 승우 씨, 네 선배. 앞으로도 계속 이 일 해주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야 진짜 변화가 가능해요. 이승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배님 보고 배운 대로 할게요. 최원사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저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세 사람이 함께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은 쌀쌀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서지윤은 자신의 차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훈련소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희망이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지윤아, 뉴스 봤다. 정말 자랑스럽다. 고마워요, 어머니. 이제 정말 내 이름으로 살고 있구나. 서지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제 서지윤으로 살아가요. 계급이 아니라 사람으로요. 잘했어.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전화를 끊고 서지윤은 다시 한번 코트를 여몄습니다. 그 안에 번쩍이는 계급장은 없었지만 그보다 깊은 신뢰와 기억이 남아 있었어요. 시동을 걸며 서지윤은 중얼거렸습니다. 계급은 사라져도 이름은 남는다. 그녀의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변화는 계속해서 퍼져나갔어요. 전국의 훈련소에서, 부대에서, 그리고 젊은 군인들의 마음속에서 말이죠. 서지윤. 이제 그 이름은 계급이 아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누군가 용기가 필요할 때 떠올리는 이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명예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